우리가 매일 먹는 세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건강 이야기 소화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 균형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속이 불편하다는 작은 신호 하나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몸이 보내는 속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소화기 질환의 원인을 섬세하게 짚어내며 환자의 일상까지 함께 회복시키는 진료로 신뢰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최혁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소화기내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내시경 그런 거 하고 또 대장내시경도 있고요. 그러면 소화기내과에서 정확히 다루시는 질환은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요. 뭐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을 어차피 입으로 저희가 음식을 먹어서 네. 결국은 끝까지 항문까지 가는 위장관에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있고요. 네. 그 위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간이라든지 췌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간도 그러면 이 소화기내과에서 다 네, 진료를 소화기 보시는군요. 분야에서는 이제 식도나 소장, 대장 같은 이제 위장관 질환, 네네. 그리고 이제 간에 관련된 간 질환, 음. 그리고 담도나 췌장에 관련된 췌담도 질환,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질환을 다 보는 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교수님의 명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스마트 헬스 연구단 의료기기 R&D 센터장을 맡고 계세요. 네, 제가 그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그 여러 가지 뭐 연구도 하시고 또 뭐 위내시경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관련 기기들 이런 것들도 개발하시고 이런 일도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 기본적으로 요새 의료라는 그 분야가 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손과 우리가 눈과 만지는 이런 촉진으로만 진찰할 수 있는 분야를 넘어서서 그렇죠. 네네. 기기가 없으면 이제 진료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또 AI 시대이기도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청진기도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고요. 그렇죠. 뭐 CT, 초음파 이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가 있어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기기들을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평소에 이 소화기 내과 찾으시는 그 가장 흔하게 병원을 찾는 그 증상, 소화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증상으로 오시는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가 아파서 복통 질환, 그리고 뭐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으로도 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뭐 간이나 췌담도에서는 뭐 눈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라든 이런 증상으로 소화기내과를 찾아주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이 소화가 잘 안 돼. 속이 왜 이렇게 더부룩하지? 뭐 이런 증상으로 야, 그럼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 네, 그렇게 많이 네네. 오시죠. 교수님 병원이 이제 큰 병원이다 보니까 이 동네에 작은 그 의료기관을 찾으셨다가 2차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네네네. 근무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증상으로 꾸준히 이제 일반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시다가 네네. 그래도 치료에도 불구하고 뭔가 증상이 호전이 없을 않는 때. 경우 네네. 또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에서 뭐 어떤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그럴 네. 때는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의뢰 그렇죠. 주십니다. 네네. 빨리 가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게 좀 속이 불편하다. 속쓰림이 계속되고 소화불량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진료를 받아보셔야 된다. 이런 어떤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뭐 소화기 질환, 암이든 기본적인 기능성 소화 질환이든 증상 자체는 뭐 가벼운 복통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속쓰림이 될 수도 있고 소화불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도 뭔가 이거는 꼭 병원을 가봐야 된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우리 네. 보통 알람 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알람 증상이요. 뭐 기본적으로는
한 6개월 안에 몸무게 한 10%가 빠진 체중 감량이 급작스럽게 있다든지 네. 뭐 대변을 봤는데 검은 변이나 혹은 뭐 혈변을 봤다든지 네네. 혹은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황달 증상 같이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좀 빠르게 병원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어떤 신호, 그게 지금 첫 번째로 뭐 체중 감량을 그 체중이 빠지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신호가 가장 먼저 온다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그 속쓰림이나 뭐 이런 복통으로 이제 일차적인 거. 일차적인 증상이 오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좀 만성화되면 결국 이제 뭐 암이라든지 네네.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결국 체중 감량이 생긴다든지 음. 또 심하게 되는 경우는 뭐 구토가 난다든지 네. 뭐 자꾸 식사를 해도 삼킴 곤란이 계속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쓰린 증상이 반복될 때 이게 이제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좀 이럴 때는 의심해봐야 할 질환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질환이 있지만 네. 그래도 가장 걱정해서 오시는 질환이 준 암이죠. 그러니까 뭐 식도암 같은 경우는 삼키는데 뭔가 잘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삼킴 곤란이 생긴다든지 네. 혹은 위암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뭐 혹 같은 게 내려가는 길에 막고 있으니까 결국 삼키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심하게는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소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대장 증상으로는 또 뭐 변비가 좀 심하게 오래된다든지 네네. 변 보는데 힘들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대장암도 저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소견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는 병원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소화기 내과입니다. 최혁순 교수님 모시고요. 여러분의 소화기 내과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위암 치료 내시경,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식도암, 위장관 질환 등 소화기 관련 질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요즘에 이제 그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니까 이거 이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면은 보통 이제 그런 아까 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저희가 이제 건강 검진할 때 그 병원에서는 그 대장 내시경은 뭐 한 2,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은 겁니까, 교수님? 네, 이제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네. 위 내시경은 이제 성인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경련으로 하게 돼 있고 대장의 경우에는 현재는 아직은 대장 내시경이 뭐 그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대부분 분병 검사를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권고하는 바는 5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을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년까지 좀 길지 않나요? 이게 5년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내시경 50세 이상을 먼저 권고를 드리는데요. 네네. 50세 이상의 경우에 첫 번째 내시경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는 5년 뒤에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용종의 뭐 종류에 따라 네네. 또 혹은 어떤 질환에 따라서는 뭐 그 담당하시는 진료에 따라 그 권고에 따라서 네네네. 뭐 2년마다 하실 수도 있고 뭐 3년마다 하실 수 있고 그거는 따라서 그렇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했을 때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뭐 용종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조금 주기를 줄이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치료 내시경처럼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은 위내시경은 국가암 검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2년마다 내시경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진행성 위암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대부분 최근에 한 60% 이상이 다 조기 위암으로 발견이 되고요. 그게 다 이제 내시경 덕분인 거죠. 맞습니다. 내시경을 자주 하게 되고 네.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내시경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예전에는 위 절제술을 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암들이 네. 조기에만 발견을 하면은 내시경으로도 다 절제가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하는 진단 내시경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끝에다가 칼로 도려내는 우리가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젤리 있을 때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듯이 그 암만 이렇게 도려내는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 전이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우선은 초기암, 초기에는. 조기암일 경우만 네네. 해당이 되고요. 네. 전이가 되는 암에 있어서는 절제술을 받으셔야 그렇죠. 되고요. 네, 그래야겠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말이죠. 그 젊은 층의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 2030, 뭐 40대까지. 최근에 이렇게 젊은 층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는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뭐 식습관의 문제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대장암의 경우는 식습관의 경우가 가장 많은 영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뭐 서구화된 식습관 많이 알고 있는 네. 뭐 적색육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혹은 뭐 가공육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네. 또 뭐 아무래도 뭐 검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좀 빨리 발견하는 면도 그러니까 진행돼서 발견하는 경우보다는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빨리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서 젊은 나이에도 또 많이 발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일찍 네, 과거에는 검사를 하다 그렇게 보니까. 일찍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소화기 내과 상시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교수님 그 앞에 OX 팻말이 네. 있죠? 네, 저기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 위암이나 용종은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네. 요거는 방금 저희가 대화를 나눈 건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식도암은 주로 흡연과 음주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대장암은 가족력이 없어도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O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유는 위벽을 보호하기 때문에 속쓰림이 있을 때 자주 마시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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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군요.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좀 덜한다. 그래서 막 그 어른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마시기 전에 우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다 틀린 얘기인가요? 네, 우유가 네. 먼저 이제 속이 쓰릴 때 네. 먹으면 약간 중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등이 위산을 더 강하게 분비하게 하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위궤양이 있거나 이럴 땐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요인이 될 수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속쓰림이 있을 때 실제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음식 같은 거는 교수님은 어떤 게 좋을까요?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속쓰림이 있을 때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먹어서 물을 좀 많이. 왜 그러면 안에 있는 위산을 좀 중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네네. 어떻게 보면 위산이 있어서 우리가 속쓰림을 느끼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뭐 이런 자세에 따라서라도 영향이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누워 있을 때 산이 역류돼서 속쓰림이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경우는 머리를 좀 높게 해준다든지 좀 앉는 증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속쓰림을 네. 감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위내시경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이거 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요. 이거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받으라고 했을 때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국내에서는 네. 헬리코박터균의 그 감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외국에 비해서도 쉽게 말하면 헬리코박터가 좀 독한 세포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네. 유전자형이. 네. 그래서 암의 결국은 유발인자가 되고요. 궤양의 유발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WHO에서도 헬리코박터 감염은 암의 유발인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그러면 재균을 하는 것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알기로는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좀 환자 그게 많은 게 어떤 찌개 문화 뭐 그런 게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식이나 뭐 서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옮기 때문에요. 네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문화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를 먹 먹으러 갔다. 그럼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뭐 다 같이 막 넣어서 먹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자,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식도암은 주로 흡연과 음주 관련이 있다. 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금연은 했어요. 근데 술은 또 드세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네, 둘 다 위험 인자입니다. 아, 네, 흡연은 흡연 양에 따라 달라지고요. 네네네. 술은 술 그의 도수, 네.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음. 더 위험도가 높다고 돼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독주를 많이 먹는 뭐 그 서구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네네. 데서 식도암의 아, 발병률이 그래요? 높거든요. 네네. 그리고 뜨거운 음식, 뜨거운 음식. 네, 뭐 65도, 7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도 식도에 상처를 일으켜서 네. 그것이 또 암의 유발 인자가 된다고 하고요. 아, 말씀 주신 대로 둘 다 위험 인자인데 네네. 특히 담배랑 술을 같이 할 경우는 한 15배 이상 와, 대단하네요. 일반인보다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금연과 금주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면 담배가 더 나쁜 거야, 술이 더 나쁜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경종을 따질 수가 없겠죠. 네, 둘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는 뭐 흡연의 양이 많아질수록 네, 술은 술의 도수가 높거나 술의 양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걸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암은 가족력이 없어도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네, 이게 일단은 그 가족력이 대장암도 있는 거죠. 네, 대장암에서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나 그래서 차지합니까? 그 기본적으로 대장암의 그 뭐 직계 가족 중에 네. 부모님 중에 만약에 대장암이 있다 그러면 음, 그 자제 직계들도 암의 유방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권고하기는 네. 보통은 일반 성인은 50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을 권고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저희가 40세 이상부터 대장 내시경을 권고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뭐 직계가족 중에 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 아드님의 따님이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네.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식생활, 네. 그리고 생활 습관들 영향이 있고 최근에 뭐 암 예방연 그 학회에서 이런 거 발표된 거를 보니까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암의 위험성을 10% 줄인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특별하게 다른 걸 안 했는데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 음. 식생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네. 이런 대장암의 예방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운동도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근력 운동 좀 병행하시면서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네. 운동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요. 네. 네. 그렇군요. 이 운동이 또 대장암을 발생을 확률을 줄인다는 줄인다. 거. 네, 예, 그것도 그렇게, 좀 기억해 예.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대장암 증상 거기에 이제 변비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대장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왜 높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변비가 오래돼서 대장암이 생겼다기보다는 네. 이제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없었던 변비 증상이 생겼다는 게 더 먼저 맞을 것 대장암이 같고요. 생겨서 네. 변비가 온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예, 그게 더 맞을 것 같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대변 보는 것에 좀 변화가 생겼다. 뭐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었다든지 네. 갔는데도 변이 잘 이렇게 안 나오지 나온다든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뭔가 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또 음. 생각을 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네. 그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제 혈변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피가 묻어서 나왔는데 이게 대장암 아닌가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이제 뭐 단순 치질이다 뭐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왜 네. 병 보는데 뭐 양변기가 빨갛게 되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네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성 질환이 맞습니다. 뭐 치질이라든지 항문이라는 장기 자체가 네. 혈관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뭐 힘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혈변을 본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뭐가 네.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죠. 확인은 꼭 하기 위해서는 네네. 병원을 좀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 질환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X 그러셨어요. 네, 그렇다면 어떤 주 원인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염증성 장질환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병이긴 하거든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쉽게 말하면 장에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수 네네네. 있는데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장에 있는 어떤 면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쉽게 말하면 장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누가 나를 공격하는 줄 알고 음, 그런 만성적인 염증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혈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암이 생기는 경우도 무엇보다 아, 증상적으로 뭐 복통이나 혈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병을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고요. 네. 거기다 이제 환경적 요인인데 그런 환경적 요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네네. 그게 스트레스가 전적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 다 전부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네네. 자, 그 우리가 이제 장질환 관련해서 이제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에 그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네네. 궁금해들 하셔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에서 이제 유익한 균을 유산균이라고 보통 말씀을 네. 드리면 우리 장내 중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음. 그 중에서 어떤 균이 내 몸에 맞는지는 아직까지 그거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네. 연구는 하고 있지만 네네.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었을 때, 근데 어떤 유산균을 먹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는 그거는 먹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저도 유산균이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나 다른 균에서도 영향이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연구 결과들은 많은데 네. 어떤 균이 어떻게 영향을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뭐 그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보이지 않는 몸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정확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혁순 교수님 모시고 소화기내과 질환 관련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친절한 진료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복통이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위장 또 대장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234번님이요. 교수님 건강검진 할 때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헬리코박터균 검사 이거 꼭 묻던데 꼭 받아야 합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안 좋은 균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대답을 해주셨고요. 꼭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뭐 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받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서요. 네네네. 받아서 하고 왜 그러냐면 또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족분들이나 옮겼을 땐 또 그 나쁜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어서 이게 바로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그럴 때문에 수 있죠. 네. 네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린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5275번님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지사제와 위산 과다 방지제, 장기 복용 시 습관적으로 이게 중독성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좀 이게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위산 억제제라든지 뭐 장에 관련된 인경제 약들인 오래드시다 크게 문제가 되는 약들은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쓰는 약들은 아무래도 어떻게든 간에 조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효과가 봤을 때는 우선은 중단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729번님
40대 직장인인데요. 식사 후에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는데요. 내시경 검사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내시경은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럴 때 좀 치료가 필요한지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기능성 소화 질환 이렇게 우리가 분류군으로 나누는 질병군인데 네, 쉽게 말해서 뭐 검사는 다 해봐서 이상은 없는데 네, 소화불량이나 소화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는 계속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오세요. 그래서 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물들이 좀 아무래도 작성 있고 좀 짜고 맵고 이런 것들도 네, 꽤 그렇죠. 네,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기본적으로는 뭐 우선은 내시경이나 뭐 다른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을 때 네, 그거는 큰 질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말라고 음, 말씀을 음, 드리고, 왜 그러면 불안감만으로도 굉장히 좀 소화 증상에 더 악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결국 식생활을 조금 변화시키는 건데요. 아, 우선은 꼭꼭 씹어 드시는 것, 아, 오래 씹어 드시기, 네, 천천히 드시기, 천천히 드시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운동을 조금 몸으로 움직이셔라. 결국 음, 우리가 좀 에너지가 결국은 좀 나가야지 그 다음에 식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밥맛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꽤 많고, 아, 최근에 또 만성질환 뭐 당뇨나 뭐 이런 콩팥질환 같은 게 있는 경우 환자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경우는 아무래도 그 쉽게 말하면 위를 움직이는 신경들이 좀 무뎌지니까 소화기능이 음,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서 네, 결국은 그런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좀 변화시켜 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시작할 때 그 운동 생리학자 제임스 레빈 그 들으셨죠? 네.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 이걸 의식적으로 일상에서 좀 우리가 운동한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동의하시는 네, 저 거죠? 아주 좋은 제가 아, 그러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아주 말씀 주셔가지고 네, 아,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뭐 통해서 올라온다든가 뭐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할 때 뒤꿈치를 든다든가 의식적으로 뭔가 조금씩 조금씩 일상에서 그것도 맞습니다. 네, 필요하다 이제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식습관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가 이제 김치 문화 그리고 이제 뭐 청양고추 같은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위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자극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음식들은 네. 아무래도 조금은 줄여서 드시는 게 아, 좋겠고요. 뭐 그렇죠. 김치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네. 김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음. 뭐 어떤 고춧가루를 썼냐에 따라 다르고, 뭐 얼마나 그 양을 넣냐에 따르고 네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뭐 음식 자체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또 맞고 안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 그거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난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미리 다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죠. 먹었을 때 이건 뭔가 자꾸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음. 최대한 좀 줄이시고, 줄이시는 게. 그리고 이제 뭐가 소화나 이런 것 좀 활성화시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좋은 음식들은 뭐 채소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황산화 작용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런 거에 관련된 음식들을 좀 많이 권고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037번님이신데, 교수님 제가 목 넘김을 할 때 통증은 없는데, 이 목구멍 입구라고 할까요? 입 천장 쪽에 뭔가 있는 느낌이 나서요. 제가 역류성으로 간혹 물 같은 게 목구멍 쪽으로 올라와서 속이 메스꺼운 적이 있긴 한데,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간혹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 때문일 수도 있는지, 아니면 제가 2달 전쯤에 뜨거운 걸 입안에서 식히다가 그냥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것도 목천장에 자극이 생겨서 목 넘김에 불편이 생긴 걸까요?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좀 네. 둘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봐도, 그래요? 예, 네네. 우선은 식도염도 네. 장기적으로 이제 식도염이 있다 보면 위산이 이제 목까지 올라오면 음.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목도 굉장히 칼칼한 느낌이, 네네. 목에 뭐가 자꾸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꽤 많고, 네. 뭐 그거 자체로도 입에도 어떤 뭐 입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음.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음식 아까 식도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점막을 좀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뜨거운 거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밤 늦게 그 야참도 이 식도염에 상당히 안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네. 늦게 드시는 음식 안 좋고 네. 주무시기 전에 한 2시간 전까지만 음, 가벼운 뭐 물이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네네. 음료는 괜찮은데 그 이외에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 9436번님, 교수님 제가 요즘 들어 식사량이 줄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다.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위암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참고로 저는 54세 여성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증상만 갖고 우리가 진단을 그렇죠. 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지속적으로 그런 증상으로 체중 감량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음. 말씀드린 대로 뭐 내시경 같은 검진을 좀 받아보기를 권하드리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소화불량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음. 기본적으로는 네. 우리가 음식은 계속 먹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소화관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근데 네. 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 음식량도 줄고 우리가 뭐 실예로 먹방 뭐 요새 네네네. 이런 분들 보면 아무리 먹어도 어우, 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드시는지. 거꾸로 어떤 분은 소식자 이런 분들 뭐 요새 나오는데 그런 네. 분들 어떻게 저거만 먹고 살지 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개인마다 그 뭐든지 지나치면. 에너지 대사량이 다 다르고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음식에 관련된 그 몸에서 받는 경우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로 좀 각자 음. 그런 부분에 잘 맞춰서 생활하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위암 초기 증상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위암 초기 정도면 어떤 통증을 동반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네, 없군요. 위암 초기에는 네네.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음. 위암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네네. 위산 과다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물론 조기 위암인 경우에도 네.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는 속쓰림이 좀 생기긴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오셨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연관성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3037번님, 요즘 장염이 유행인가 봐요. 아이가 장염으로 벌써 일주일 넘게 설사 고생하는데 이렇게 오래 가는지요? 저는 약 먹으면 2, 3일 만에 낫던데요. 그러셨어요. 네, 아이가 지금 장염이라고. 네, 요새 뭐 이게 조금 이제 겨울철은 지나갔지만 노로바이러스 한창 유행했고요. 아, 그렇군요. 겨울철에는 이제 바이러스 질환에 관련된 장염들이 많고요. 네네. 이제 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 뭐 박테리아성 장염들이 음. 많은데 이게 개인 차가 큽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뭐 2, 3일 만에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분은 장염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거의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 오늘 개인 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왜 이렇게 안 낫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음. 그런데 또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설사라든지 이런 게들이 3주 이상 갔을 때 만성 설사라고 부르고 그럴 네. 때는 좀 만성 질환을 조금 의심하는 음. 소견이거든요. 네. 예, 그런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간다 그럴 때는 병원을 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일주일 넘게 그러면은 부모님이 좀 많이 속상하시죠. 그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8728번님이 직장 상피 내암 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점막 밑으로 침윤 됐다는데 우려할 만한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선은 이제 암이 처음부터 갑자기 암이 딱 되는 게 아니고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 전에 여러 단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말하면 선종이라는 게 생겼다가 선종.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게 뭐 저등급 선종이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암이 되는 건데 네. 그 사이에 이제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바로 직전에 그 맨 위에 상피에만 암세포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경우는 최근에 내시경 절제만으로 100% 치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다행이네요. 때문에 내시경 치료로만 깨끗하게 절제가 됐다면 네네. 크게 우려하실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8728번님. 네, 다행입니다. 아무튼 좀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5924번님이 교수님 30대 후반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50대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는데 이 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건지요? 완치도
가능할까요? 이러셨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시네요. 네, 아까 그 염증성 장질환의 종류입니다. 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에만 주로 염증이 계속 생기는 병이고, 그보다 조금 뭐 심한 크론병은 네. 근육까지도 염증이 계속 생기는 아. 병인데, 지금 말씀 주신 그 분은 아마 오래되셨는데 이걸 계속 약을 먹어야 되나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면역 질환이고 면역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그 어느 순간 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갖고 사는 병이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보통 우리가 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계속 복용하시면서 조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는 이게 궤양성 대장염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거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이게 치료 안 했을 때 큰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약이 또 최근에는 잘 나와서 네네. 그렇게 뭐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아, 경우도 그렇군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잘 복용하셔서 예방 예방 차원에서. 차원에서라도 네네.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389번님 60대 남성입니다. 초기 위암으로 내시경 치료를 받은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 평소 생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조금 이제 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건강 생활 잘 유지하시는 뭐 다 아시는 아마 부분이긴 할 텐데 네. 짜고 맵고 이런 것들 피하시고 위암의 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리코박터균도 있으니까 아, 혹시라도 그거를 확인해 보셔서 꼭 재균 받기를 권고드리고요. 네. 탄 음식 이런 거 좀 피하시고 최근에는 뭐 비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질이나 뭐 이런 가공육보다는 기본적으로 채소나 네. 뭐 이렇게 푸른 그 야채 위주의 식생활 하는 걸 좀 권고드립니다. 네네. 자, 그리고 2734번님 칠순 어머니가 최근 들어서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있고 가끔은 통증도 느껴지신다고 해요. 단순한 역류성 식도염인지 식도암 같은 질환일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그러셨어요. 네, 삼킴곤란이나 연화통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알람 증상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기를 권고드리고요. 네. 특히 삼킴곤란 중에서도 점점 처음에는 음식물이 잘 안 넘어가다가 이제 물도 잘 못 삼키는 그런 거는 암이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소견이라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식도염이 오래되거나 그럴 때도 삼킴곤란 증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물론 그런 좀 감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7139번님이 저는 음식을 조금만 더 먹었다 하면 역류성이 있습니다. 근데 토하고 나면 속이 개운합니다. 이거 나쁜 건가요? 그러셨어요. 네,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습관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토를 한다든지 네네. 또 트림도 많이 오시거든요. 아, 트림을 해야지 이제 속이 편해진다. 개운하다, 편하다. 근데 물론 어쩔 수 없는 트림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트림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식도랑 위랑 조여주는 조인근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아, 자꾸 증상을 오히려 더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더 점점점 다른 힘든 증상들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최대한 좀 참아야 됩니까? 그렇죠. 참을 수 있습니다. 아, 참을, 예, 참아야 돼요. 참으면 참을 수 있으니까 참아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네. 네,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토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 안 될 경우는 이게 네. 습관화가 돼서 벌써 몸에 약간 내재됐을 때니까 아, 그거는 약물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트림을 참아라. 이게 어르신들 보면은 상당히 큰 소리로 이렇게 트림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것도 일종의 습관인데 그게 네. 점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라 그랬죠? 식도랑 위 괄약근에 이게 느슨해질 수 있다. 약화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트림 어쩔 수 없이 할 수 뭐 콜라를 많이 먹을 때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의식적으로 해야지 자기가 편해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참아서 하다 보면 또 그게 적응이 됩니다. 네. 옛 어른들이 이제 뭐 참으면 병 된다고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트림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또 그게 아니다. 관략근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참으시면 좋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그리고
4362번님,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몇 년째 속쓰림이 반복돼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약을 복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새 이제 속쓰림으로 먹는 약이 위산 억제제가 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먹으면 효과를 많이 보고는 있지만 또 만성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면 네. 또 그 골다공증이라든지 음. 혹은 뭐 글로 인한 여러 가지 감염증들이 생기는 경우도 보고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진료 보는 의사 선생님과 계속 얘기를 상담하시면서. 나누면서 네네. 결정하시면 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약이지만 그래도 그 아까 증상에 따라서 네.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약을 오래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조금 주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좀 이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확인되시면 뭐 편안하게 복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368번님,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 들어 변이 가늘어지고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순한 장 문제인지 아니면 대장암 초기 신호일 수도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변을 가지고 뭐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이 좀 가늘어지거나 좀 이전과 다른 배변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네. 그거는 혹시라도 좀 뭐 암이나 이런 증상일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내시경을 꼭 한번 권고를 드리고요. 네. 뭐 증상이 뭐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럴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하루하루 일일이 네, 될 네, 필요는 네. 없고요. 네. 예, 좀 그러실 수 있으니 그렇죠. 네. 가셔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네, 빨리 병원에 받는-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낫겠죠.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최혁순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소화기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평소에 식습관 그리고 운동, 생활 속에서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지키고 있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는 맞지만 네, 중요한 거는 확실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만 개선을 해도 우리가 네네, 건강한 소화기 네,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걱정되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최혁순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